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문풀 두 번째 들어가죠. 문풀 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그 비디오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손이 이래서 조금 비디오가 나쁘죠. 대신에 이제 머리를 깎고 왔어요. 지난주보다는. 그러니까 좀 선생님이 부주의해서 손을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좀 화면이 그럴 텐데 우리 동영상 찍는 우리 저기 기사분께서 아마 잘 찍어줄 거예요. 잘 안 보이게. 그러니까 좀 양해하시고 내 문제 풀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저번에 또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날짜가 발표됐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다 뽑는 인원이 다 확인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서 접수는 언제냐? 아직 멀었나? 원서 접수 끝났어? 서울은 끝났어? 이제 한참 그럴 텐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디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여러분의 실력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뭐 어디가 많이 뽑고 적게 뽑고 이건 의미가 없어. 그건 의미 없고 여러분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 그럼 실력의 객관성이 뭐냐? 학원에서 그건 모의고사지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 매달 보니까 모의고사를 근거로 해서 또한 작년과 그 작년 즉 최근래에 한 3, 4년 정도의 데이터 있을 거 아니야. 각 지역별 합격선 그런 거를 고려해서 모의고사 실력과 또 각 지역별 합격선 점수를 잘 참고해서 내가 어디에 응시할 것인가 그렇게 결정하셔야지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 모레도 걱정했다가 시간 다 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고민에 너무 하지 말고 공부하는 데 매진하셔야 돼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거는 뭐 주제는 있게 얘기할 수 없고요.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 우리 동영상 보는 친구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서 학습 내용까지 좀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여러분이 학원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사이트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가요? 우리 학원의 선생님 이제 그 사이트를 보면은 요런 제목으로 내가 오늘 저기 직원한테 갖고 왔는데 쉽게 배우는 이거 내가 글씨 못 쓴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배우는 한국사 실력 양상 문제 특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제목으로 올라간 게 있다고 동영상에 작년에 올린 거걸랑 그래서 이게 한 500제 되니까 그래서 단계형 문제로서 쭉 나온 거 1번부터 한 400, 뭐 90 몇 번까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학생이 있을 거야. 그래서 혹시 동영상을 보고 있거나 여러분들 중에서 필요한 경우 그래서 좀 한국사 기본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문제를 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동영상에 올라가 있는 걸 요거를 보면 좋아요. 요게 아주 내용이 전체 문제를 다 다룬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부분에서 문제를 좀 더 다루고 싶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또 찍어 올린 것 중에서 한국사 근현대사 문제라고 근현대 문제 특강이라고 있다고 한 200제 가까이 올렸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근현대사 문제만 특별히 더 보고 싶다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패키지 문제 갖고도 선생님 충분합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개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부족 부분을 메꾸고 싶다 하는 친구에 한해서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또 근현대사 특강 문제만 올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는 단계형 문제풀이는 원래 이 문제가 180문제 정도 해야 적당한데
선생님이 욕심껏 내다 보니까 한 220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약 55문제에서 60문제가량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도와줘야 되냐면 선생님이 지문 같은 걸 읽을 시간이 없어. 왜냐면 지문을 읽으면 그렇게 못해. 시간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해와서 지문은 여러분이 습득됐다라고 판단해 선생님은 답과 해설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것이 많은 문제를 효과 있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안 해버리면 내가 지문을 다 읽어줘야 되겠고 이 지문도 해석해야 되겠고 그럼 선택지 언제 해석할 것이고 답은 언제 얘기해.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못하는 것은 그냥 답만 불러주고 마는 그런 아주 잘못된 문풀이 된다고. 선생님은 그거는 선생님 명예에 욕칠하는 거걸랑 떡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원하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60문제 정도는 풀어와 달라 부탁했고 오늘 뭐 여러분이 문제를 처음 받았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여타 사정으로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60문제까지는 풀어와라 하는 걸 당부하고요. 우리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80문제, 90문제 하랬을 거 아니라 60문제는 해달라 일주일에 60문제 본도 못 풀면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사항 말씀드렸고 지금 선생님이 그 판서를 자유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놓고 이거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서는 되게 못하니까 설명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잘 받아 적으십니다. 자, 스타트합니다. 1번. 다음은 부여와 고구려에 대한 사료이다. 자, 그거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여에 대해서 이제 그 장점을 얘기한 거 있죠? 체격은 큰데 뭐 이렇게 강직하고 후덕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말 썼고 반면에 고구려에 대해서는 밭도 없고 뭐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사람들은 성품이 이상하고 노력질 좋아하고 자 이렇게 이제 부여와 고구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를 접근할 때 이거는 객관적 측면을 강조한 부분이요? 아니면 주관적이요? 주관적이죠. 그죠? 그 얘기잖아.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역사의 이해 문제야. 그래서 이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뭐 이런 문제걸랑. 그래서 이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부여를 나쁘게 볼 수 있고 고구려를 좋게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사학자들이 이렇게 본 것은 고구려가 중국을 자주 침범했고 부여는 중국을 침범한 일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그런 입장에서 본 거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답을 했듯이 바로 주관적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위의 사례와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는 사례만을 골라묶은 거. 그러면 뭘 고르는 거야? 객관적인 걸 고르라는 거야. 객관적인 거. 답은 몇 번? 4번 해왔으면 되는 거지. 그죠? 4번. 그래서 이거는 뭐 선덕여왕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데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죠. 첨성대가 선덕여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진흥왕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역사 왜곡이지. 김부식이 삼국사를 했을 때 기전체지요. 기전체는 역사의 기록 내용들을 봉기, 세가, 열전치 이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김부식이 삼국사적인 기전체로 연열요일을 썼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 역사 왜곡이지. 그래서 디귿과 니을이고 기억과 니은은 여러분이 이제 주관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을 가보면 다음은 중국의 일부 역사학자들이 고구려사에 대한 인식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즉 중국 일부의 사학자들이니까 제시된 자료는 뭐에 대한 이해야?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죠. 중국의 동북공정.
2번은 중국의 동북공정 이해에 대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구려가 이제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이제 그 변방이라는 거죠. 중국의 정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국 영토에 세워졌다. 중국의 신하를 칭하고 조공을 바쳤다. 수당 전쟁, 수와의 전쟁, 당과의 전쟁은 국내 세력에 대한 응징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한 반론, 동북공정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 답은 몇 번? 1번. 고구려는 중국의 현도군에서 건국되었고 한사군의 번을 벗어나서 이거는 이제 동북공정의 내용이죠. 반론이 아니라 동북공정의 내용이지, 그지? 이거는 이제 동북공정의 내용, 이거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국제관계에서 행해지고는 일반적인 유교 형태라고 하는 것이고 여수전쟁, 여당전쟁은 국가 간의 전투라는 것이고 온돌이나 돌무지부나 벽돌 이런 건 바로 고구려 문화가 벽화 같은 거는 고구려 문화가 중국과 다른 계통을 볼 수 있다. 왜냐면 이건 이제 중국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문화니까 그러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동북공정 이해에 대한 문제고 3번 조선시대의 의계에 대한 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이제 문화유산 문제죠. 일단 답 몇 번 해오셨어? 1번. 왕의 행적과 국가 전반을 기록한 것으로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까지 소상하게 담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그럼 1번은 왜 아닌 거예요? 이건 조선왕조실록이요. 조선왕조 의계가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내용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3번을 놓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뭐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냐? 기록유산이냐? 문화유산이냐? 알았죠? 이런 부분들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기록유산에서 의계냐? 조선왕조실록이냐? 의계도 들어갔고 조선왕조실록 다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2, 3, 4번은 전부 다가 의계인데 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후기에 제작된 거지요. 왜냐면 인제네 때 다 불탔으니까 그런 것이고 또 여기에는 이제 이두와 차자라든가 또 그런 한자 용어도 규정한 자료 왜냐면 그런 글씨도 써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죠. 이게 프랑스로 가게 된 것은 왜 그래? 병인양이 때 약탈해갔지요? 그걸 아셔야지. 병인양이 때 약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의계라고 하는 것은 조선왕조의 5가지의 이해. 그죠? 뭐야? 뭐 5가지 뭐야? 가래, 흉례, 길례, 군례, 또 뭐 있어? 빈례. 이런 거 있죠? 요런 거에 대해서 써놓은 거야. 뭐 천재지변이니 뭐 국정행 이런 게 아니라. 알았지? 그래서 의계란 바로 조선 왕조의 왕실이나 국가에서 행사하는 주요 내용. 결혼한다든지 잔치한다든지 장례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때의 왕의 행렬 같은 걸 갖다 이제 써놓은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가죠. 4번 다음에 도구를 처음 제작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적절한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도구가 뭐예요? 집게죠? 집게 뚜르게 같은 거 그지?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도구요?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몇 번? 3번 소리 들리고 4번 소리 들리네. 4번이죠? 자, 뗀석기를 제작 기술이 발달에 따라 사냥에는 집게
밀개 등이 이용되었다.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밀개를 빼야지.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것이고 3번이라고 한 친구들은 무엇 담식을 했을까? 주거지는 기둥과 담을 설치하고 불을도 사용하기도 하였다.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그런 걸 혹시라도 신석기로 봤으면 안 돼. 구석기 시대 후기에는 움집도 사용하는데 그런데 보면 기둥도 있고 담도 설치한 흔적이 있고 요런 거를 갖다가 잘 보여주는 게 이제 공주 석장리 유적지 같은 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번 했던 친구들 왜 아닌 걸 알려줬지요? 뭐 여러분이 해온 거 각자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해. 선생님한테 들리게. 그러면은 그런 거 들리면 1번을 만한 친구이 때문에 뭐를 놓친 거니까 다 알 수 있으니까.